네, 1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니까 나도 여러분들 얼굴 많이 생각나고요. 또 여러분들도 직접 대면하지 않으니까 강의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귀를 쫑그려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1주차의 마지막 강의 내용은 앞서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가 활용돼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수치형 데이터와 관련되는 내용들도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것은 이제 뭐 조사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다음 뭐 미디어와 관련되는 데이터도 있었고, 또 고객과의 관련 그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와 관련돼서 고객 관계 관리에 활용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외에 이제 최근에 수치화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워드 크라우드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 그런 걸 살펴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1주차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후에 더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그런 현 시대의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새로운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1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면 알지만 여러분들도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고 싶으면 보통 여러분들 뭐 네이버를 요새 제일 많이 국내에서는 쓰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그 검색을 많이 해보기를 원하면은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될 겁니다. 방금 보여지고 있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구글에서 검색어를 제가 BAYIS를 이렇게 입력한 그런 결과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통계학에서 하는 이제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이스 정리는 원래 BAYES인데 BAYIS를 제가 잘못 입력한 그런 결과 화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아래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것을 찾으셨나요?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은 이렇게 오류가 난 것까지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수치 분야에 대한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인스타그램 이런 걸 더 많이 여러분들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은 페이스북에 그 제 이름 한 상태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뭐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좌측에 제가 좀 젊을 때 그런 사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런저런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글들이 이렇게 뭐 적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 2019년 11월 기준으로 대략 한 약 22억 명 정도 가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상방 간의 이제 소통에 굉장히 큰 채널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이런 걸 서비스하면서 또한 광고 등등의 여러 가지 수입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텐데요. 조금 아쉬움은 이런 페이스북과 유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과거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페이스북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는데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잘 비즈니스를 연결해서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이제 만들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사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와 그 최근에 있어서 데이터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화면에 있는 것은 요즘도 이제 그 K-팝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초창기가 이제 소녀시대라든지 또는 뭐 투애니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이 이제 그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BTS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요, 그 소녀시대에 있는 뭐 이름을 보면 알 겁니다. 전부 유리라든지 효연, 서연, 수영, 써니, 태연, 뭐 티파니 등등이 있겠죠. 그 옆에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생년월일들이 나와 있고요. 그 우측에는 신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이제 사람들인 거죠. 세로가 이름, 생년월일, 신장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데이터가 보여졌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훨씬 우리한테 눈에 바로 와닿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숫자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이렇게 비정형화된 그런 데이터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수치 데이터는 꼭 이런 이미지 데이터 이외에 보시면 알지만 다음과 같은 뭐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글을 남기고 사진도 남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일상화된 그런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늘 접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화돼서 데이터로 쌓여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이제 조금 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다루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렇게 이제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다루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또 분석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극명한 시대 변화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은 이제 위에 화면은 2005년도의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2013년. 2013년만 해도 벌써 7년 전 일이니까 꽤 오래전 화면입니다. 그 둘의 큰 차이가 여러분들 뭐가 눈에 띄죠? 위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 아래와 두 개 가장 큰 차이는 2013년은 8년 이후에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찍고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한테 다가온 굉장히 큰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는 모바일을 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모든 걸 여러분들 요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는 거고요. 심지어 자기가 있는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검색한 것들, 그것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은행 거래도 하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휴대폰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모든 기록들도 이제 데이터의 한 큰 그 저장 창고로서 현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굉장히 크게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는 용어가 ICBM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ICBM 그러면은 이제 그 북한에 기억하기 편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핵탄두 미사일과 관련되는 이름과 같지 않습니까? ICBM. 여기서 첫 글자 I가 말하는 거는 ICT 또는 IoT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말하는 거죠. IoT,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정보통신 관련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 ICBM의 두 번째 C라고 하는 건 크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파일이 필요하면은 뭐 USB를 가져와서 파일을 이렇게 카피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필요한 파일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기 위해서는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각자 접속해서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하면은 훨씬 더 많은 활용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구글 드라이버 같은 게 하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크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축이고요. ICBM의 세 번째 B라고 하는 건 이제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 그 다음에 M은 이제 모바일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한 필요하면 휴대폰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그런 ICBM이라고 하는 네 개의 키워드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새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DNA라고 하는 말도 많이 여러분들 듣죠. DNA에서 여러분들 D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N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이제 네트워크의 N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A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가장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의 첫 글자 A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요새 현재 변해나가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을 빅데이터 경영공학부로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좀 익힌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죠. 뭐 생소했을 수도 있고 또한 재미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툴도 좀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개념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현재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 제일 큰 말이 데이터 혁명, 데이터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냐면요.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좀 더 과거 전까지는 데이터 정보가 부족하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한 걸 좀 찾아보면 찾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고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또는 범람하는 그런 데이터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얘기를 하면은 다양한 나 개인과 관련되는 수치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지 영상과 관련되는 비수치 데이터까지 우리는 하루에 데이터를 접하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범람하는 데이터와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의미 있게 가공 정리해서 그것을 지식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지혜로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점점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이것이 약화가 될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일찍 준비하고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또 역할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페셔널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슬라이드 화면에 여러분들 세 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데이터 디스크립션 and statistical mode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 기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데이터에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잘 분석을 하고 또 모델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기업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갖춰야 될 요건은 데이터를 잘 바라보는 눈을 통해 데이터를 잘 정리 요약하고 이것을 통계적으로 잘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통계학 분석 능력, 이것이 엄청나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 그와 관련되는 전공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냐 하면은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또는 손으로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컴퓨터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큰 데이터들은 IT라고 하는 건 기술의 발달과 연결돼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해내는 이 능력, 즉 장인 정신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에서 교양에서도 보면은 뭐 R을 가리킨다든지 또는 파이썬을 가리킨다든지 AI와 관련되는 프로그래밍의 기초 이런 코딩 교육을 보편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더욱더 친숙해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인 자료 분석 능력을 제대로 기를 수가 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나와 있듯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데이터베이스면 이제 데이터를 잘 쌓아놓은 창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잘 쌓여져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능력들도 길러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SQL 같은 그런 랭귀지도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툴, 요새 많이 이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뭐 SPSS도 있고요. 요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는 이제 SES라고 하는 툴도 있고요. 또 오픈소스, 즉 이제 오픈소스는 이렇게 공짜로 주는 소프트웨어죠. 그런 것들로 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되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장인 정신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로 열고 스토리텔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과 달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일을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팀을 구성해서 또는 협업을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관련되는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IT 부서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같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같이 그걸 참여해서 하고요.
그 나온 결과를 갖다가 실질적인 기업에 활용하기 있는 마케팅 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로 상호 간에 있어서 내가 분석 정리한 내용을 올바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같이 해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호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야기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올바른 이야기꾼 또는 소통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좀 융합적인 여러 가지 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능력, 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잘 읽어내는 능력,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 노력의 큰 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소양을 기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또는 관심이 되는 그런 많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습관화되는 게 이제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글 쓰는 것을 연습이 안 돼 있을 때는 간단하게 자기 하루 일과를 일찌거치게 메모하는 습관부터 먼저 기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고민했던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뭐 A4 용지 뭐 3분의 1쪽이나 아니면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써봄으로써 자꾸 내 생각을 정리하고 쓰는 그런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대학교 4년 내내 여러분들이 꾸준히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많은 부분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남 앞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회에 참가해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본다든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하기 능력이 굉장히 길러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새로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 그것을 잘 정리 요약하는 능력과 모델링하는 그런 통계 분석적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이것을 손으로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꼭 길러야 된다. 그리고 이 나온 결과들을 상호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된다.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늘 생각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스 있게 생각해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맨 아래 보면은 구글의 칩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을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가장 매력적인 남녀가 될 것이다. 꽤 지난 이야기인데 한데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 변화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 또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요와 요청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제 그 수치적 통계적 모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한번 들어본 회귀 모형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확장돼서 화면 하단에 보면 뭐 리그레션 트리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돼 나가는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모델링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잘 전달이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예측의 문제를 보면은 이 경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모형은 아니지만 그
시계 좌측에 있는 로그라고 하는 거에 분모를 보면 1-p가 있고 분자를 보면 p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어떤 a가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고 1-p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뭐 사망 확률, 1-p는 생존 확률 이런 거죠. p가 예를 들어서 신용이 불량일 확률, 그러면 1-p는 신용이 우량일 확률 이런 거죠. 이렇게 목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목표에 관심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개 반응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형화한 그런 모형인데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과거에는 통계 모형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머신러닝이라든지 또는 기계학습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나 뭐 기계학습 이런 말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분석 모형과 다르다 뭐 이런 것보다는 통계적 모형의 최근적인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받아들이는데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그와 관련되는 이제 그 머신러닝과 관련되는 그림을 하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X1 화살 표시, X2 화살 표시에서 XP 화살 표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 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설명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 우측 Y라고 하는 이제 출력이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X1부터 XP까지의 변수가 예를 들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그러면 Y는 신용이 뭐 불량이다 또는 우량이다 이런 결과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가운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Y가 불량이 되는지 우량이 되는지를 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블랙박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딥러닝이다 뭐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 모형은 그 불량이 되고 우량이 되는 것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의 설명에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 단지 불량이다 우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는 예측의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통계 모형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 그런 방식을 잘 활용하여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데이터 분석과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흐름은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그거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잘 분석을 해보고요.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과학화된 디자인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재현이 가능한가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이런 문제죠. 그런 것들을 확증적으로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보고 그것이 빅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면 그것을 지식으로 두고 다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1주차 강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앞서 한번 제가 얘기했던 더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사파인데요. 그림을 보면 알지만 이렇게 막 비가 내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0하고 1이라고 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0, 1이라고 하는 건 이진수를 말합니다. 컴퓨터를 켜면 ON, 끄면 OFF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디지털 레인이 내리고 있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홍수 속에 살아있는데 우리 인간은 우산을 거꾸로 받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람하는 넘쳐나는 데이터와 정보를 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의미 있게 가공 처리해서 우리 사회에 영양분을 우산을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주차 강의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분석의 그 전문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모델링하는 능력과 그것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꼭 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는 그런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요번 학기에는 세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개념과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이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온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그런 이번 학기 강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주차 강의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을 마치고요. 다음 2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하는 시간부터 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